안녕하세요. 제 나이 32살인데요. 전 지금이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24살에 했었고 3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는 이 결혼 안 하겠노라 다짐했다가 결국 작년에 또 다른 사랑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두법쟁 결정을 하는데 그리 큰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파트의 남편과의 재혼에서 규모가 크지는 않은 작은 베이커리를 경영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꽤 소문이 나고 SNS에서도 유명해져서 매출도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이끌어낸 사람은 바로 저예요. 남편은 케이크 고랑 만들고 베이커리만 할 줄 알지 사업이나 마케팅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지금이 남편과 처음 만난 것도 우연히 빵을 한번 사갔다가 남편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났지만 그날 먹은 빵 맛은 잊을 수가 없어서 2번, 3번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도 나눴게 되었고 새벽에 조경을 하다가도 오픈 전부터 볼져진 베이러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저에 대해서 물었고 조금씩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 평생 펴을 빵과 레이크 값을 따져볼 때 농담입니다. 이 사람이면 다시 시작해봐도 좋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렇게 저희는 재혼을 아니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후 저는 베이커리 마케팅과 운영에 힘썼고 과거 블로그 중 서본 여자로서 우리 동네에 숨어있는 제빵이 달인인 남편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렸습니다. 운 좋게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요즘엔 재료 소진으로 일찍 문을 닫을 정도여서 사업이 확장을 생각한과 있는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일마전 가게로 다정한 노부빅에서 드머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옷차림만 딱 보기에도 센스 있어 보이는 부부가 빵과 케이크를 구경하셨습니다. 케이크 하나에 행을 담아 카운터로 오셨고 포장을 하면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전해드릴 때 아내분께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네 손님, 또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 혹시 미경씨 맞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처음 오신 손님이었는데 제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만 갑자기 찾아와 죄송합니다는 미경씨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옆에 계시던 남편분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저의 딸이 당신의 전 남편 재영씨와 약혼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순간 뭐야? 이 사람들 이런 생각과 함께 짜증이 좀 났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과거의 일들은 조금씩 잊혀지고 있었는데 사는 이야기 갑툭튀 찾아와서는 전 남편과 자기들 딸이 약혼을 했다는 걸 왜 나한테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서 말해주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가진 딸 하나인지라 이혼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시켜도 되는지 걱정이 돼서 실례인지 알면서도 미경씨에게 직접 이혼 이유를 여쭤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비록 자식 없는 나지만 딸을 생각하는 부모님 마음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오후에 맞춰서 베이킹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잠깐 나갔다 와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찾아온 노부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다정한 목소리로 지금 한가하니까 다녀와. 사람 사는 그런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 눈 맞춰 웃어주고는 그 부부와 함께 가게를 나와 길 건너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3잔을 들고 테이블에 앉아 계신 노부부께 한 잔씩 놓아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고 사람 사는 이야기 왠지 제가 먼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따님은 재영씨와 어떻게 만나셨나요? 실은 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고요.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는데 좀처럼 남자를 만나지 않아서 사람 사는 이야기 선을 보게 할까 걱정하던 참이었습니다. 1년 전에 의료기기 거래처 담당이 바뀌었고 우리 병원의 재영군 이후 영업사원으로는 굉장히 우수해서 저도 안심하고 거래를 맡겼습니다. 사귀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부모님이 명절 즈음에 만나는 남자 없냐고 물었고 엄마, 사실은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어? 너가 웬일이니? 아빠도 아는 사람이야. 딸이 행복해 보이는 얼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첫 만남 자리에 딸이 데려온 사람이 재영씨였다고 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마시던 커피에 살에 걸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미경씨 괜찮아요? 하필 이 대목에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이자 노부부의 표정이 살짝 역시나
뭔가 있구나 하는 얼굴로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실은 그 친구의 인간성을 회사 상사에게 직접 물어봤었어요. 상사는 매우 곤란한 얼굴을 하더군요. 이혼한 적이 있고 전 부인께서 무척이나 고생을 하셨다고요. 그것을 듣고 저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423 역시 병원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고 싶었구나. 늦게 낳은 하나뿐인 딸이라 참 애지중지하나 보다 곧 나에 대해 알고 있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걸 보면 큰 신수한테 부탁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혼했다고 해서 따님도 이혼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되려 좋은 인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전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라고 생각하면서 좋게 말해주었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전 지금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남편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영씨 상사의 표정이나 태도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병원에 찾아와 영업할 때의 그의 모습을 보면 능력은 있지만 느낌이 별로입니다. 솔직히 아내분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영씨 대릴 사위라도 좋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조금씩 알아보면 볼수록 이 결혼은 찬성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쯤 되면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영씨는 이 노부부는 전 다시 볼 일이 없고 이미 저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저 좋게 말해주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이분들 마음이 저렇다면 그렇게까지 재영씨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사실대로 말해주는 편이 여자로서도 또한 가족을 위해서도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 제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드려야 되나 14,420일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의 의심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혼한 이유는 재영씨의 경제관념 없는 과소비와 허세 그리고 저에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순간 두 분께서 흠칫 놀라시는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 신혼생활은 둘이서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재영씨는 시어머니 말만 듣고 신혼집 계약을 자기 맘대로 해약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것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였어요. 또 예전부터 여러 이유를 대면서 생활비를 도박에 사용했어요. 더 황당한 건 시부모님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벽까지 있어 함께 갔던 백화점 매장에 제가 몇 번이나 사람 사는 사과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다시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까지 달라고 하기까지 하기에 그것을 거절하자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고 시부모님한테는 무시당했습니다. 한 번은 재영씨 회사에서 거래하는 대형 병원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저도 불려가서 하루 종일 일 거들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저한테 질척거리면서 추행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재영씨는 저보고 그 의사의 개인 비서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병원이랑 일이 잘 풀릴 거라면서 끝내 거절했지만 그 변태 의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남편이란 사람이 그 사람의 개인 비서가 되라니 정말 말 다했죠. 한 번 터진 입은 방언 터지듯 술술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부부에게 그의 성적 취향도 이상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거야 이미 따님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을 거라고는 했지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또 위자료 지불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충격먹은 듯한 사모님이 저희 때문에 다시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미안해요. 힘드셨겠네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함께 카페를 나온 노부부는 거듭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의 뜻을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남편 역시 누구냐고 캐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가게로 정장 입은 남자분이 백화점 쇼핑백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사모님께서 보낸 한 통의 편지와 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짜리가 2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본 50만원짜리 상품권이 그것도 20장이 들어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걸 제가 받아도 4,423 되는지도 몰라 어벙벙했습니다. 편지에는 재영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실체를 알고 충격을 받은 사모님의 딸이 결국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람 사는 이야기 지난번 사모님의 편지를 전해준 정장의 남자가 베이커리를 찾아와 사모님께서 우리 집에서 사간 빵을 마음에 들어서 병원에 새로 생기는 카페에서 저희 빵을 판매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최근에 남편과 사업의 확장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사람 사느냐, 규모 있는 병원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먼저 권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편과 잘 준비해서 사업적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사람 인연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고 실감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